로켓 세미나를 주제로 할게요. 저번 세미나는 라이프스타일 콘텐츠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세미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지? 앞으로 상세 페이지의 컨텐츠들이 이거 아니면 저거 얘네들은 나쁘고 우리는 옳다 식의 상세 페이지 패턴이 깨질 거라고 전 예상을 했었고, 왜냐면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냥 이 성분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이건 확인하셨나요? 맨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소비자들이 더 이상 혹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정확하게 찝는 형태의 컨텐츠들이 이제 그런 상품들이 이제 팔릴 것이다. 그리고 독톡폭풍 재빙기가 그 증거였고, 지금 보니까 리뷰 수가 500개 정도 달렸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제품이잖아요. 왜냐면 어깨 최고가인데 이름도 희한한 걸 걸어가지고 독도가 막 나오고, 그리고 깔끔한 사람들이라는 컨텐츠로 시장을 돌파했더니 뭐 SK라든가 이런 애들 다 이기면서 돌파를 했었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네, 영상 편집 아직 못했는데 편집해서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해외 로켓 세미나입니다. 해외 로켓은 이제 업계에서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을 제작하는데 해외 로켓을 가는 업체가 거의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왜 가고 있나?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저희가 9개국으로 갔거든요. 9개국으로 가가지고 저희 스텝 중에 송승현 영상 스텝이라는 분은 거의 며칠이야? 거의 한 달 반을 해외에 있었어요. 네,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근데 그걸 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가? 혹은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잠깐 하자면, 지금까지 저희가 한 100개 정도의 쇼핑몰 만들었는데 그 쇼핑몰의 지금 매출액이 6,500억 정도 되고요. 6,448억 정도 되고, 저희가 확인했을 때 쇼핑몰 리뉴얼이나 상세 페이지 제외하고 쇼핑몰 리뉴얼로 매출 확대된 경우가 2,45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는 광고를 하지 않아요. 저희 머니 컨텐츠랑 일단 광고를 해본 적이 없고, 해도 뭐 그냥 머니 컨텐츠 검색하면 나오는 정도? 한 1년에 5만 원 쓰거든요. 쓰는데 저희는 대부분 저희 고객들은 다 재구매입니다. 그래서 쇼핑몰 1위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랑 연관계를 맺거나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컨텐츠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뭐 상세 페이지 강의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해외 로켓은 어떻게 하게 됐고 어떤 목적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로켓을 초창기 때 했었던 해외 로켓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 소녀폰이었어요. 소녀폰 같은 경우가 제가 한 개 띄워드릴게요. 이 소녀폰이라는 업체고요. 소녀폰이라는 업체는 2015년도에 처음 오픈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름을 지을 때 원래는 폰사닷컴, 폰바이폰 막 이런 업체들 사이에서 너무 남성적인 시장이 크니까 저희가 이런 시장에 정면 돌파하면 자살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성적인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적인 시장, 미즈사랑 같은 대출 업체가 있듯이 여성을 위한 중고폰 파는 그 쇼핑몰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 왜냐면은 지금 테러 보신 세 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온라인에서 다르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경쟁사들이 이렇게 했다 해서 그거 그대로 하잖아요. 그럼 묻혀요. 그걸 압도하지 못하면은 묻혀버리게 됩니다. 아빠 부분에서 지금 1등하서 보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다른 부분 혹시 어떤 부분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때 메일을 드렸었는데 질유산균 좀 예. 자, 되게 센 시장이거든요. 엄청나게 센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그냥 메인 연예인은 못하니까 어설픈 개그맨이만 나온다. 왜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묻혀요. 묻혀서 흔적도 없어요. 왜냐면 그쪽은 오프라인 매체도 하고 있고 유튜브 바이럴도 미친듯이 치고 있고 검색 광고도 엄청나게 비싼 돈, 제품가보다 클릭가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정면 승부를 하면 안 되는데, 당시에 이 소녀폰이라는 업체는 남성 위주의 뭐 적인 차가 말한다, 우리가 최고로 많이 쳐준다, 뭐 이런 업체들이 막 난립을 할 때 처음으로 이름을 소녀폰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폰만 팔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튀었는데 2015년도에 그걸 하고 나서 이 업체가 예상 외로 너무 빨리 큰 거예요. 원래 당시에 거기 평촌에 이 정도 규모의 사무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업체가 딱 2년 만에 전국에 60개 지점을 들었거든요. 엄청나게 컸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따라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사폰 뭐 이런 애들이 나오면서 천사폰, 사랑폰 뭐 이런 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폰의 메인 스토리는 원래는 뭐 동네 대리점이 소녀폰을 파는 이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직원들 나오고 왜 스마트폰을 수출하게 됐는데 동남아는 왜 우리나라 중국폰을 많이 수입할까, 뭐 맡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원래 내용이었는데 따라오니까 이 업체가 그러면 남들이 내 얘기를 카피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를 팔고 있는데 경쟁사가 내 거 그대로 카피해. 참외를 팔고 있는데 경쟁사가 내 거 그대로 카피해.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이 나왔던 게 헤이로키였어요. 헤이로키. 무슨 얘기냐? 국내에서 어차피 퍼포먼스라고 해봐야 이제 차별점 못 주겠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동대문은 남대문 생각한다. 남대문에 소품샵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가 이제 내 컨텐츠 막 따라하기 시작했어. 그 순간 나는 컨텐츠 가격으로 조금이라도 마진을 좀 더 받고 있었는데 좀 정품인 것처럼 보이고 더 예쁘게 보이고 실물 깡패 뭐 이렇게 보였는데 경쟁사가 막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 하냐면 뉴욕의 소품 시장을 하는 거야. 뉴욕의 소품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트렌드를 우리가 직접 평가를 하고 가장 트렌디한 제품을 완벽한 제품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2017년도로 다시 온 거예요. 이런 유사한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러면 베트남으로 갑시다. 결론이 난 거예요. 베트남으로 갑시다. 베트남 가서 왜냐면 우리의 스토리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도와준다, 뭐 해준다가 아니라 그걸 직접 증거로 보여주면 되지. 해서 하노이로 갔어요. 이렇게 하노이로 갔고 현지에 있는 마을을 하나 섭외를 했어요. 이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 갔고요. 저 포함해서 6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꼭 증거 같은 거 한 개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얼굴마다 모델용이었어요. 모델 한 명을 껴서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을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고쳐줬어요. 핸드폰 수리 키트를 가져와가지고 실제로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노이를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곳입니다. 소녀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 헤이로키 컨텐츠, 저희가 만든 컨텐츠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과정을 다 보여줘요. 일단은 왜냐면 뽑아내야 되니까. 네, 한 번 간 거 속스 때 뽑아야 되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을 하나 섭외해가지고 이 마을 섭외하는데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저렴하죠. 네. 생각보다 로케가 저렴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웃고 이런 사진들 찍어서 물론 소녀폰 티도 맞춰 입고 갔고요. 소녀폰 하노이를 가다라고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 결과 지금 소녀폰은 압도적인 1위예요. 현재도. 그러니까 경쟁업체 천사폰이나 이런 다 망하고 다 망했어요. 왜냐면은 컨셉이 한 개 딱 주어졌는데 나머지 애들을 못 이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못 이기는데 아파 같은 경우는 혹시 유명한 지역이 있을까요? 저희가 중국, 대만, 일본 이렇게 다 거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객들이 인식 속에 아파는 어떤 나라가 유명한지 이런 게 있나요? 딱히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좀 얘기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중국 지금 현재 1위고 이런 컨텐츠가 딱 깔리니까 어떤 컨셉이 나왔을 때 얘는 증거가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유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때 느낀 게 다름을 보여주는데 해외 로켓처럼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게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만 9개국 돌아다녔던 이유가 코스메틱 브랜드 때문인데 표현에 제약이 걸린 경우가 있어요. 업체마다. 예를 들어 진류상균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에 제약이 걸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을 보여줄까라는 고민. 예를 들자면 여기는 옛날 파워플렉스의 선스틱이거든요. 선스틱인데 옛날 선스틱인데 어떻게 하면 SPF 지수만 있고 항상 그러니까 표현을 해도 뭐 다 똑같은 거야. SPF 50 이상 우리나라 또 표현법상 쓸 수가 없어요. 되게 웃긴 게 SPF 75, SPF 100이라도 표기법상 50 이상 표현을 못해요. 제재가 걸려 있어요. 진료 순간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상을 받지 않으면 한 마디도 못 써요. 그 상태에서 내 제품이 나왔는데 그럼 사람들이 헤라라든가 이런 거 브랜드 있는 거 산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안 사고 아니면 자작나무
뭐 이런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거 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업체는 어떻게든 튀어야 되는 상황인데 튀어야 되는 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좋은 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좋은 면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르게 보일까? 그래서 사막의 선스틱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저희는 주장을 하면은 글로 가야죠. 그래서 어딜 갔느냐? 사막을 갑니다. 와. 자, 근데 여기 사막이 아니에요. 어딜까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일본에 도토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로케 예산은 200만 원이었어요. 와. 괜찮죠? 네, 왜냐면 일본 비행기편 지금 좀 비싸지만 그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20만 원, 30만 원대였거든요. 20만 원, 40만 원대 4명이 갔어요. 그리고 2박 3일 일정이었거든요. 200만 원 이내로 그냥 끝나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사진 한 개 찍고 오는 게 차라리 국내에서 그냥 멀쩡한 스튜디오에서 디피컷 열심히 찍고 이상한 임상 받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주얼상 괜찮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아니 말로 라이프 패킹 같은 경우도 이제 SUV형 그 롤레이터 팔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미지가 지금 다 있지만 만약에 경쟁사가 따라왔어. 경쟁사 롤레이터 잘 팔고 있어. 그러면은 프랑스의 실버 마을 가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오면 200만 원 이내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 나는 이 온라인 영역에서 급이 다른 경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속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외 로켓은 다름에 대한 고민의 그 끝에 있어요. 다르고 싶다. 근데 어떻게 다를 것이냐? 국내에서 뻔하게 다를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냥 급을 파괴할 것인가? 자,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또 하나의 경우가 이제 버즈가구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버즈가구라고 여기 패브릭 가구 쇼파업 1인데 이 업체가 이제 2019년도에 리뉴얼을 할 때 2차 리뉴얼, 1차도 저희가 지금 2차 리뉴얼 할 때 당시에 지금도 유행이 할 거 아쿠아케어 패브릭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오염 안 되고 금방 닦이고 물 발수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업체들이 대부분 스페인산을 강조했었어요. 스페인 정통이었죠. 스페인산 아쿠아 패브릭 해가지고 스페인 원단 쓴다. 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는 이 원단인 경우에는 철저하게 때깔이 밀리잖아요. 스페인산 아쿠아 패브릭인 걸 확인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어떤 식으로 갔냐면 당시에 이제 그 목적을 두 가지로 가지고 돼요. 딱 보니까 영국에 원단 국제 박람회가 열리더라고요. 그 시기 때 잉글랜드 스타일 원단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꾼 다음에 했고요. 그 이후로 버즈가구는 계속 1등하고요. 또 이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 여기는 지금은 사실 안타깝게도 없어진 업체긴 한데 이제 골든 다이아라는 업체가 있어요. 프로포즈 반지를 했던 이 업체도 원래는 뭐 얘기하자면 좀 기묘업체긴 한데 프로포즈 링을 이제 처음 시작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이름을 골든 다이아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골든 다이아라고 이제 런칭을 했는데 이름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보통은 이런 업체는 매장의 규모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유명한 보석 디자이너 어필하기도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 방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매장도 낼 수가 없었고 강원도 횡성에서 매장도 낼 수도 없었고 디자인을 영입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라인을 많이 만들 수도 없었고 그래서 뭘 했느냐? 두바이에 갖고 갔어요. 예, 두바이에 갔습니다. 골든 다이아잖아. 예, 금시장 있잖아요, 두바이. 황홍태 대표 이분인데 여기는 버즈 아라랍이라고 7성급 호텔 앞에서 디피컬 찍은 거죠. 어때요? 임팩트가 네, 3박 4일이었고 예산은 약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네, 총 4명이 갔었거든요. 항공권이 300만 원 약간 넘었고요. 그때 또 두바이가 재밌는 게 지금쯤 가면 호텔 가격이 하루에 5만 원이에요. 더워서 모든 집이거든요. 두바이가 또 기름값이 엄청 쌉니다. 실제로 리터는 300원씩 하거든요. 네, 그리고 렌트값도 엄청 싸요. 그래서 3박 4일 있어도 체류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로 이렇게 딱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골든다이아라고 붙여놓으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거의 10개월 만에 1600% 성장을 합니다.
네, 뭐냐면 증거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하지? 정말 컨셉을 만들어야 될 때는 해외에 대한 내용을 되게 꿈을 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진실 같아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 너무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아니, 저희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냥 두바이를 갔다라고 얘기했지. 두바이에 지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세계 금시장에 가다 라고 해놨거든요. 예, 뭐, 제가 좀 사기꾼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근데 6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는 돈인데, 사실 두바이 로케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컨텐츠 한 개 만들어 놓으면 때깔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프로포즈 반지를 하려고 했던 남자분들이 우와 하는 거예요. 우와 하고 그걸로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재미를 붙였어요, 저희가.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만들어 버리는 건 어떨까? 지금까지 증거를 만들었었는데 소녀폰도 증거였었고 머지가구도 증거였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골든다이아 증거였었는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어떤 걸 딱 보자마자 여기는 어떤 브랜드구나.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기술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장. 이 가습기 시장. 그러니까 LG라든가 뭐 LG 퓨리케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브랜드들이 이미 깔려 있거나 기술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장이 있어요. 가습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술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여성 고객들이 주로 사는 전자제품들의 특성이 있어요. 여성 제품이 주로 사는 전자제품 특성은 스펙을 안 봅니다. 예쁜 거요. 그쵸? 아이폰이 왜 잘 팔릴까요? 감성. 예, 아이폰이 잘 팔릴 때 제일 처음에 잘 팔릴 때 왜 잘 팔렸는지 혹시 아세요? 초창기 때 흰색 이어폰 줄 때문에 잘 팔렸어요. 아, 예, 그 전까지 검정색. 그 전에 모든 이어폰이 검정색이었거든. 때 안 타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남자분들은 검정색 고릅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그 흰색 때문에 아이폰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에는 뭐 핑계는 여러 가지 돼요. 이것저것 되죠. 근데 가습기도 전형적인 그 시장이에요. 가습기도 그래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자연 기하시게 뭐 세척도 편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미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 사지 않는 시장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제로엘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부분을 어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당 가습량이 1리터 1000cc다 라고 했을 때 폭하실 건가요? 이게 뭐야? 세척이 편해요. 폭하실 건가요? 그건 좀 북하네요. 다른 애들도 다 편한데? 그건 그렇네요. 네, 다른 애들 다 편하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 다 편하고 뭐 전력을 시간당 2W 정도밖에 안 먹어요. 전혀 뭐 네. 와닿는 게 없잖아요. 전혀. 근데 가습기 스펙이 거기서 거기거든. 가습기라는 건 그냥 물을 뿜어내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저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감성적인 임팩트, 감성적인 팩트라고 해요. 감성 팩트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감성 팩트를 던져주지 않으면 우리 걸 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와이급 에어 컨디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청정도 어느 정도 되면서 가습 자연기하시니까 깨끗한 물만 뽑아내니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환경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급 에어 컨디션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하와이급 에어 컨디션 제로에 대한 슬로건을 만들었거든요. 자, 근데 이걸 만들 때부터 이 이미지를 꿈꿔왔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하와이급 에어 컨디션은 스토리 라인상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9년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기사가 올라온 게 한 게 있어요. 신문에 좀 많이 검색되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가정집이 이재용 집이다. 왜냐? 한 달 2,400만 원 쓴대요. 전기비를. 이유가 뭐냐면 호흡기나 아토피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집안 공기를 하와이급으로 만들어놓는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스토리를. 그러니까 하와이급 만든다. 그러면 우리도 하와이급 공기를 추구한다. 틀린 말인가? 아니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진류상균을 내가 만들었는데 뭐 세계적인 비타민 회사인 센츄륨 같은 회사가 되고 싶다. 틀린 말인가요? 그렇죠. 그 야망을 얘기하는 것도 슬로건이거든요. 근데 많은 그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많은 분들은 그냥 내 제품 차별화에만 목매달지 내 야망이나 내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로엘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도 안 되고 가격적인 부분도 얘네가 비쌌거든요. 당시 가격이. 가격적인 부분도 차별화가 안 되고 국내 공장에서 만들자 국내 공장이 임팩트도 없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감성팩트 만들어야 되는데 하와이급 에어컨디션이라고 그냥 크게 부딪혀야겠다. 근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지. 갔어요. 가서 찍은 겁니다. 하와이는 갖다 대면 사진 그게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 데리고 가가지고 아드님이네요. 아드님 데리고 이렇게 딱 들고 있고 하와이에 미세먼지라든가 온도 속도를 적어놓은 거죠. 드라이브 하다가 여기 멋있네 해가지고 이제 전망대에서 사진 찍고, 예. 그 다음에 뭐 골프장 가서도 사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이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컨텐츠가 나와요. 하와이 기준은 우리 기준은 늘 하와이입니다. 아시나요? S그룹 부회장 재택하기가 하와이급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와이키키 비치 나오고 이런 것도 들고 준비해서 가져가는 거죠. 하와이급 제로 컨디션. 마음까지 달래주는 그래서 자연이 준 가장 편안한 기술. 하와이급 에어컨디션 제로에 하와이로 떠납니다. 이 컨텐츠가 엄청 셌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하와이 때문에 산다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느낌이 좋아서.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 되구나. 당시 예산이 550만 원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1인당 비행기 값이 80만 원씩 나고 그거 합쳐서 550만 원. 좀 이제 효율이라는 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효율적이라는 게.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때깔이 국내에서 안 나올 것 같다, 아니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해외를 나가기 시작해요. 여기는 이제 퀸즈 그레이드. 네. 이번에 나온 거 오트리아 같거든요. 네. 왜냐면 제품에 오트리아 왕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트리아 왕비들이 나왔으니까 오트리아에서 또 사진 찍어서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파리에서 우주복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베르사유 궁전 가기도 하고 싱가포르 가기도 하고 여기 노르웨이 가기도 하고 이제 여기 볼리비아를 가기도 하고 이거 저번 세미나 때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화장품 브랜드 저희 런칭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로 이제 시야를 좀 시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너희가 뭐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해외 로켓이다 보니까 시선이 훨씬 더 가겠죠. 연예인 쓰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고 실제. 그래서 브랜드 임팩트를 위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해외 로켓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목적과 어떤 효과. 무슨 얘기냐? 보통 해외 로켓의 목적 같은 경우는 그 제품하고 컨텐츠로 충격을 주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기술력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진류상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균의 스펙들로 고객한테 충격을 주기 힘들 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전통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구스다운이었거든요. 구스다운도 제품은 똑같아요. 뭐 그냥 헝가리산 가져오고 뭐 솜털 비율 몇 %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미지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미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더 예쁜 사진, 더 깔끔한 사진, 아니면은 좀 뭐랄까 더 럭셔리한 사진. 대부분 국내에서 그걸로 하고 그걸 잘하는 애들이 좀 더 잘 팔아요. 소품도 똑같지 않나요? 더 예쁜 DP 사진 찍고 더 고급스러운 거 찍고 이런 애들이 이기는데 이 도화들이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얘네들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모든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유 없이 스위스를 가버린 거죠. 스위스를 가가지고 참고로 스위스는 구스다운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이에요. 거기서 구스가 나오지도 않아요. 생산한 데도 없어. 근데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좋아 보이잖아요. 예, 좋아 보이고 그 자연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이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속도도 막 빌려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나오고 나서 경쟁사들이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이 업체가 작년에 딱 1년 만에 구스타운 1등이 돼요. 이 컨텐츠로. 왜냐면 예쁜 사진들이랑 그저 그런 사진들은 국내 구스다운 업체 너무 많았어요.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스위스 컨텐츠 한번 딱 나와버리니까 급이 갑자기 달라지더니만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고객들의 그 뭐랄까 눈높이를 맞춘 데 성공한 거죠. 참고로 이 모델 이분이 모델비가 100만 원이었죠. 예. 거의 일주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촬영하셨는데 모델 구하는 것도 사실 되게 쉬워요. 해롭게 갔다 그러면 이런 컨텐츠였고 스위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예, 좋아 보이니까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로케의 핵심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아 보이지 않아야 돼. 저기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 안 돼. 그냥 그 국가의 이미지를 빌어오는 이미지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드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런 컨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인스위스라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이 컨텐츠가 주는 힘이 상당해요. 그리고 여기에 갔었던 제일 핵심은 이런 컨텐츠들. 사람들은 이 썸네일만 보고 구매를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대입을 시키죠. 여기도 지금 이 컨텐츠가 나오고 있죠. 중간에 사이트에서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니까 뭔가 되게 고급스럽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도화드림은 모든 게 다 부족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비주얼도 약하고 사실 상세 페이지 깊이도 다 약했거든요. 왜냐면 온라인 잘 못 파는 회사였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다른 애들 다 모델 컷도 있고 사진도 여러 장이고 하니까 한 방에 넘으려고 이걸 했는데 한 방에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도화드림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한 2.5배에서 4배 정도 매출 상승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위가 됐었고, 그러니까 요쪽 이거에 기반으로 좀 뭐랄까 시장 뚫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로엘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있죠. 감성 팩트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 증명되기 힘든 팩트들이 있어요. 증명되기, 뭐 가습기가 얼마나 깨끗하냐, 뭐 이런 것들처럼. 그 제로엘 같은 경우는 계속 라인업을 늘릴 때 이제 하와이급으로 재미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체는 엄밀히 따지면 광주에 있는 자그마한 중소기업이에요. 광주에 있는 자그마한 중소기업. 근데 사람의 시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리니까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영상이에요. 왜냐면 전기도 안 꽂혀져 있고 저기서 가습기를 피우고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에 빠뜨려서. 예, 물을 빠뜨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예. 그치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는데 상상하기 자극하기 좋은 곳이 해외고 그래서 저희는 어디 가면 노상 스위스 가요. 노상 스위스, 노상 노르웨이, 노상 파리. 예. 그래서 친구들이 안 가려고 하죠. 간대 또 가고 간대 또 가고 간대 또 가니까. 예. 근데 이런 이미지들로 이제 재미를 보시니까 계속 제로엘은 어디 간다 그러면 또 가고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이러고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냥 사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컨텐츠랑 섞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있어 보인다. 예. 그래서 그 고급진 거를 한 방에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해외 로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그 감성 팩트 중에 아까 전에 킨즈그레이드 사진 잠깐 보였잖아요. 킨즈그레이드도 증명된 팩트는 없어요. 오트리아산 향수를 쓰느냐? 아니야. 오트리아의 전통 레시피를 썼느냐? 몰라. 근데 이름은 킨즈그레이드고 오트리아 완비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텔에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오는 순간 이제 사람들 생각할 때 그래도 너희가 뭔가 돈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싸 보이는 데서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킨즈를 여왕의 등급이라는 단계를 잡고 그래서 쉘부르궁인가 그래요 여기가. 그쵸? 쉘부르궁? 네. 거기 앞에서 일부러 궁 앞에서 찍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져오면은 감성 팩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굳이 해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해가 아니더라도 그때 보여줬던 독도콩콩 같은 경우, 독도콩콩 같은 경우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은 독도콩콩이라는 업체가 제빙기잖아요. 제빙기인데 올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최고가로 받아요. 38만 원 받고 있거든요. 38만 원에 제빙기를 팔고 있고 그 전에 가장 비쌌던 제빙기 29만 원 정도 제빙기였어요. 보통 10만 원대에 팔립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기존의 SK라든가 쿠쿠 같은 브랜드들의 인지도를 깨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독도콩콩이라고 엄청 세게 바꿔버렸어요. 기존의 업체들은 스탠리라든가 라이센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독도콩콩이라고 했고 이 제빙기 수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한 다음에 독도 로케가 나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아예 넘사벽 같은 느낌의 이미지를 던져버리면 사람들이 생각을 멈춰야겠다. 기존에는 제빙기만 열심히 보여주고 얼음 뭐 잘 얼린 것만 열심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독도 울릉도 나와버리면 독도 울릉도는 사람들이 가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지? 뭐 이렇게 보다가 오 느낌이 좋은데? 하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보게 되고 근데 독도 울릉도가 더 비싸더라고요. 해외보다. 얘네 예산이 거의 300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해외보다 더 비싸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이 됐죠. 이런 식의 브랜드 컨텐츠가 나오고 나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기도 어떻게 보면 증명되기 힘든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얼음이 나옵니다. 세척이 깨끗하다. 증명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독도나 이런 로케이션으로 시야를 확 넓히니까 다른 업체들은 아무리 깨끗하고 백날 얘기해봐야 느낌을 못 따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패션 브랜드인 경우. 패션 브랜드인 경우도 증명되기 힘든 팩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다 같은 원단인데 마크가 못 붙어 있는 데 따라서 가격이 설정 안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지필이라고 하는 쇼핑몰이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약간 파이옷 중심의 옷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름을 원래 에지필 긴자라고 할 예정이었어요. 그럼 긴자라고 붙이고 다음에 이 대표를 도쿄 가서 찍은 거죠. 도쿄 긴자를 돌아다니면서. 예. 그러면은 갑자기 여기는 도쿄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어필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진류상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제조회사는 어딘가요? 대략? 아직 다 조사가 안 끝나서. 예. 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진류상교를 만들었는데 정말 그 고수들은 뭐 무슨 유산균 한 다음에 뭐 밑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거 붙이겠죠. 근데 유명한 메이커들은 다 그 짓을 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미 국가적 이미지를 끌어오는 건 대기업 메이커에서 노상하는 일이에요. 노상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해외 로케 컨텐츠고 이 로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히면은 브랜드를 만들 때 좀 더 쉬워요. 그리고 이제 도화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상대 페이지를 찍으려고 아예 갔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상대 페이지를 찍으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는 호주를 가거든요. 그래서 호주 가가지고 상대 페이지 찍어요. 그래 감기로 그냥 뽕을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알뜰살뜰 상대 페이지 재료 확보하려고 해외를 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해외 로케를 만약에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가보겠다 라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외 로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 나온 사진들은 대부분 저나 아니면 저기 있는 유인 씨나
이런 사람 찍었어요. 저희 사진학과 같은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해외는 사진기 들이대면 잘 나와요. 무조건 잘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만 날씨가 좋아야겠죠? 자, 어쨌든 해외 컨텐츠의 성공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간다고 해서 사진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선진국이나 닿기 힘든 곳이어야 돼요. 현재 조건. 무조건 선진국이어야 돼요. 저기 베트남에 되게 괜찮은 데가 있대. 가지 마세요. 뭐 목적은 있으면 좋죠. 뭐 베트남 도와주러 간다.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목적은 괜찮지만 일단 선진국을 골라요.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곳을 갔다. 그래서 저희 유럽에서도 의외로 이탈리아는 잘 안 갑니다. 이탈리아가 옛날에는 인식이 좋았어요. 2010년 전에는 좋았는데 저희가 이때 여기 스토리드레스라는 업체거든요. 일본 가서 찍었는데 지금은 사실 일본 잘 안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일본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에요. 예. 중국 공장 찍으러 안 가요. 예, 중국 맨날 그 사업자들 만나면 중국 공장 잘하는 거 바쁘거든. 막 규모 크다, 몇천 평 있다 이런 거 안 갑니다. 아시겠죠? 선진국이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닿기 힘든 닿기 힘든 곳이 어디였냐면 아까 전에 나왔었던 이런 곳이죠. 볼리비아 아니면 노르웨이. 여행 끝판왕들 있잖아요. 옆에 여행 이런 데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 시간을 멈춰버려요.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가 대부분 비행기 티켓이 싸요. 네, 티켓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 그 다음에 목적도 명확해야 된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찍는다가 아니라 그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스위스를 갔잖아요. 스위스를 갔으면 일부러 되도록이면 희한한 숙소에서 묵으려고 노력했어요. 희한한 숙소. 그냥 일반적인 숙소 말고 예를 들자면 그곳에 이런 숙소도 있잖아요. 여기 고성이에요. 고성이고 여기 물론 숙박비는 좀 셌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 가까이 했거든요. 예, 그게 3일 있었 이틀 있었는데 200만 원 약간 넘었어요. 근데 공간은 엄청 컸어요. 그 2층짜리, 2층 아니고 한 층에 뭐 되게 다양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여기는 아예 야외에 있는 숙소예요. 예, 이렇게 야외에 있고 그냥 야외에 있는 숙소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질감. 이질감이란 게 뭐냐면 낯설어야 돼. 저 풍경. 그래서 저희는 서양의 동양인을 많이 데리고 가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그 외국인 모델을 해외에서 쓰면 어떻겠냐. 그러면 익숙한 모습이 될 거예요. 구글 이미지에서 본 것 같은. 그러니까 고성에 동양인이 있으니까 이질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질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에펠탑을 가도 우주복을 입고 가는 거죠. 이거 물론 UVX라는 업체가 이제 우주복을 좀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 바르면 우주복 입은 것처럼 방어가 된다. 라는 건데 에펠탑은 너무 익숙하지만 우주복은 낯선 거예요. 그리고 하와이 같은 경우도 하와이 풍경은 강하지만 의사 가운을 입은 알게 모르는 청년은 이질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질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로켓을 가실 때는 그냥 막연하게 나 여행 갔는데 한 개 찍을까 아니라 좋아 보니까 찍을까 아니라 틀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 다만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진륜상비인데 뭐 샌프란시스코를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은 동양인이시잖아요. 어쨌든 의사 가운 입고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다 들고 있거나 그런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어설프게 생각하면 거기서 외국 모델 구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진 찍고 오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차별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외 로켓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질감 어떻게 만들 것이 익숙한 곳에 특이한 목장 그리고 남들이 알만한 곳을 찍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딱 보면 하와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형적인 것들, 전형적인 곳에 낯선 목장 요거를 항상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해외 로켓 규모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용을 아껴야 되잖아요.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일단 저희는 로켓 갈 때 100% 렌터카였습니다. 렌터카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로켓이었죠. 이번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못 거친 것 같은데 독일하고 거기에 9일 동안 렌트카를 빌렸거든요. 비용이 50만 원 나왔어요. 저렴하죠.
괜찮죠? 제주도보다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제주도보다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렌터카랑 다르게 오히려 저희는 특징이 뭐냐면 보험을 안 들거든요. 보험을 안 든다는 게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그쪽은 최대 보상 한도가 200만 원, 300만 원. 내가 차를 깨먹고 어디 다 폐차를 시켜도 200에 300만 원 내면 끝이에요. 어쨌든 근데 왜 렌트카를 이용했느냐? 비용도 비용이지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기차를 이용해서 가는 게 훨씬 비싸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닌 말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잖아요. 편도 요금이 15만 원이 넘습니다. 와. 비용이 장난이 아니야. 1인당 비용.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렌트카를 이용한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고속도로 공짜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랑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비넷이라는 걸 쓰는데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는데 10,9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합리적이에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날씨에 따라서 촬영이 엄청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을 짜도 풀 일정을 절대 짜지 않아요. 그때 계속 바뀌어요. 2, 3일 단위 일정으로만 움직입니다. 주요 갈 곳들 찍어온 다음에 순서를 뒤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정이었는데 스위스 비가 그럼 오스트리아로 먼저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정을 단기로 바꿔서 가는 거를 날씨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날씨가. 그리고 로케 규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절대 4명을 넘기면 안 됩니다. 왜 4명을 넘기지 않아요? 저희 직원들이거든요. 볼리비아에 있었던 사진이고 한데 차 한 대로 갈 수 있는 짐도시로 했죠. 그러면은 4명이 거의 한계고요. 그것도 꽉 차요. 큰 차 써야 돼. 3명이 최적화예요, 사실은. 5명 정도 되면 차 2대는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작은 규모로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한인애들 많이 쓸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이번에 호주 가는 거는 한인애를 좀 쓸 생각이거든요. 거기에서 현지 알바를 쓸 생각이에요. 서포터 인원들을. 그런 식으로 약간 현지 인원들을 쓰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카메라는 2대 이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최대 2대. 우리가 해외 간다 그러면 막 저런 카메라들 막 쓰고 싶고, 절대 저런 거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냥 미러리스 요즘 워낙 잘 나오고요. 아까 전에 모든 것들도 그냥 미러리스 한 개로 다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2대 이하로 간소화하셔야 됩니다. 카메라는 간소화하고 워낙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론 촬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249g짜리 드론이 있어요. 저희가 쓰는 드론이거든요. 범위 되게 작죠? 이 드론을 쓰는 이유가 저게 249g이에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작고 되게 가벼운데 저 드론은 아까 전에 저런 영상들 다 저런 드론 찍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 국제 규격상 250g이 넘으면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허가 받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쉽지 않은데 근데 250g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대부분 안 받아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하실 거면 249g짜리 제품 이름을 굳이 안 하면 DJI 미니 있어요. 미니 프로 이런 애들이 대부분 250g 이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잘 나오니까 이건 저희가 이제 노르웨이 프레이케트렌이라고 가서 찍은 거거든요. 저는 안 보이겠지만 총 5명이었어요. 총 5명이었고 이 정도 하시면은 해외 로켓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마스터가 됐다고 보시면 되죠. 자,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